부모님의 인생이거든요, 이 종교는. 같은 집안에 살면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가 계속 쇠사슬이 묶인 코끼리처럼 그냥 난 평생 벗어날 수 없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태어나서 그리고 17살 때까지 JMS에서 있었던 2세 사실 선택권이 없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단 안에서 이제 정명석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걸 축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축복식을 통해서 저희가 교주의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났을 때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를 주님에게 바친다가 첫 기도셨다고 해요. 주님은 정남정 그죠. 네. 저희를 축복받은 2세 SS, 샤이닝 스타라고 부르거든요. 한 7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항상 죄책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로 컨트롤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들은 우월한 존재야, 축복받은 존재고 시작부터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흰 색깔 웨딩드레스에 5점이 붙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나의 말을 100% 순종해야 된다. 2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명석이 원하는 정말 정명석을 위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규율이나 교육이 엄청나게 엄격했고 어딜 가든지 누군가를 붙이거나 JMS 2세들의 그 생활 반경 자체가 철저하게 통제된 삶. 어린 시절부터 거의 매일 교회에 가고 주말에는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 한 2세는 부모에 의해 항상 정명석이 옆에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면서도 선생님 밥이 맛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또 넘어지면 그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 라고 말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정명석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의 생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부모가 직접 교회 밖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놀지 말라고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했다가 심한 폭행을 당한 2세 도 있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괴리감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괴리감이 엄청나게 충돌이 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서 많이 이제 갈리더라고요. 친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하고 나도 이런 감정이 드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무리 설레고 예쁜 감정이라도 지옥에 가는 감정이라고 하니까 이때쯤 되면은 1:1 면담이라는 게 들어가요. 청소년기 접어들면 더 규율을 엄격하게 해서 드라마, 영화, 미디어, 그냥 일반 노래, 음악까지도 절대 못 듣게 하고요. 저희 오빠가 기타를 쳤었는데 기타를 치다가 팝송을 치니까 아이들의 귀를 막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몰래 친구를 사귀긴 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다 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 대신해서 검색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너 이거 본 적 있냐 했는데 신기하게 저도 그렇게 오래 커가면서 인터넷을 쓸 수는 있거든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검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저도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를 보면은 어떻게 몰랐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 쇠사슬이 묶인 코끼리처럼 그냥 난 평생 벗어날 수 없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그 미디어를 보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나오고 나서도 이미 지옥에 갈 것 같은 그 세뇌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탈퇴하고도 한 2-3년 동안 안티 JMS 카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2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 생활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곳에서 나가야겠구나라고 먼저 마음을 먹으셨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셨대요. 쉽게 바로 끊어내리지 못해요. 왜냐면 가족이 걸려 있으니까. 대신에 좀 그래서 거의 한 10년을 아버지가 플랜을 짜신 거죠. 저에게 여자 성도들처럼 신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지만 계시를 받았다. 주님, 정명석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네가 신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화를 내시면서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용히 다니는 것처럼 앞에서는 불고 뒤에서는 믿지 않기 시작했죠. 그냥 나왔을 때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댈 곳이 필요했을 때 이 종교를 만났던 게
후회스럽다. 하지만 최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인생을 최대한 잘 만들어 나가자 해서 저희는 생각보다 잘 극복해내고 개인적으로 잘 독립해서 살고 있죠. 사실은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아요. 부모님이 빨리 깨우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모들만 모여서 듣는 2세 교육이 따로 있었어요. 2세가 태교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부모로서 내려진 형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거를 냅뒀을 때 정명석이 어떻게 할지, 이게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월감 또 다시 부어 넣어주죠. 너희들이 얼마나 빛나는 생명을 태어나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이 아이들 덕분에 천국에 벌써 뭐 집이 있다. 부모님의 인생이거든요, 이 종교는. 부모님의 모든 것인데 내가 나감으로 인해 이 부모님의 위치, 이 종교에서의 신뢰, 그리고 이 부모님이 느끼는 배신감, 이게 정말 커요. 같은 집안에 살면 혼자서 독립해서 나오기도 힘들고요. 혼자서 안 간다고 하면은 강제로 옷 끌고 가는 경우나 감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공고차에 납치당하셔서 얼굴 반이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시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듣고 하다 보니 겁을 먹어서 못 나올 때도 많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려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조건도 갖춰줘야 하고요. 독립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대학을 일부러 안 보내는 신도들도 있고요, 자녀를. 왜냐면 대학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에 눈을 뜬다. 그 대학교 안에 교인들을 보내요. 대학교마다 이 JMS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OT 가고 개강총회 가고 할 때 그 빈틈 시간을 무조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있지 못하게 계속 감시하거든요.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항상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 다니는 JMS 신도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또 연결을 시켜요. 고리고리를 물어서 직장이든 어디든 다. 2세들끼리도 같은 마음의 의심을 품고 있어도 그 누가 먼저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해서 찌르지 않을까. 절대 이게 불가능할 거라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돈이 많은 단체이기도 하고 또 워낙 고위층의 사람들도 이 교주와 연결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스스로도 정말 저도 많은 전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냥 왜 몰랐을까 싶은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왜 내가 바보였을까? 내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건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요. 이곳에 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모든 미디어,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과 끊겨진 채로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었죠. 선택권 없이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트라우마. 세상에 나왔을 때 사실 바보라고 느껴요, 스스로가. 직업도 대부분 정명석이 개입해서 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처음 뭔가 목소리를 내세운 적도 없고 독립적인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왔을 때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응원도 해주고 서로의 경험담도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의지가 돼주는 거죠. 그 2세들은 힘든 이야기와 분노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또 먼저 탈퇴한 2세들이 자신이 탈퇴한 경험도 나누고 탈퇴 후에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또 마음의 안심도 갖고 또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도 거기 다니는 친구들 거의 그냥 감금된 수준으로 항상 생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든 데려나오고 싶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평범한 감정들이 절대로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저희 나온 2세들을 사실 벌레 보듯이 보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사실 내부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정명석이 절대 넷플릭스 보지 말아라 라고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인터뷰도 2세들이 절대 안 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듣고선 아,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흔히 알려진 신천지는 이제 거짓으로 탈퇴하는 신도가 있는 게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가 아닌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거짓말과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천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탈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JMS 2세들은 JMS 신도인 가족에게 모든 것을 감시받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탈퇴를 선언하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탈퇴를 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해야 한다면 굳이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긴 하더라고요. 저희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 인생을 살면서 책임져야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 그냥 책임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세상 살면서 뭐 저희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2세들은 나오는 데까지 더 많은 힘을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저희도 나와서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뭐 당연하다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니 조금 어설프고 미숙하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의 정도의 부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라지지 않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